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율지능연구단을 맡고 있는 카이스트의 최알림입니다. 오늘 그 여러 다른 이제 그 연구단 연구하시는 이제 분들께 저희 이제 연구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뭐 목표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뭐 이름은 자율지능연구단이고요. 뭐 이제 약간의 수식어를 제한 단계에 좀 붙였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나름대로는 뭐 영어로는 A4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비이클 오토노미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세부 과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자율 임무 계획에 관련된 게 이제 저희 카이스트가 주관이고, 또 그 유니스트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 유도 제어 기술 개발은 인하대가 주관하에 카이스트, 그리고 군산대, 그리고 리즈 유니버시티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세부는 고장 대응 및 건전성에 관련된 과제로 이제 충남대가 주관을 하고 있고, 또 충북대, 서울대, 그리고 카이스트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과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카리 항우연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이제 검증을 위한 어떤 그런 저희가 개발하는 기술의 검증을 위한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는 부분이고요. LIG 넥스원이 위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연구단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그 연구단에 좀 수식어를 A4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였는데요. 이제 뭐 이게 저희가 어떤, 그러니까 자율지능이라고 하는 게 점점 이제 무인 이동체는 뭐 초기부터 어쨌든 뭐 사람의 손이 점점점 줄어드는 쪽으로 저희가 목표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데서 출발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무인 이동체라는 얘기가 나온 지도 이제는 한 20년은 된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에 와서 지금 단계에서 과연 무인 이동체의 지능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희가 뭐 크게 보면은 각각의 이제 그 세부적인 기술에 대해서 좀 키워드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 임무계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좀 더 상위 레벨에서 어떤 다수 다종의 무인 이동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어떤 기술을 말하는 거고요. 이게 뭐 지난 20년 동안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 왔지만, 아직까지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여러 측면에서 어떤 헤테로지니어스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술은 여전히 좀 개발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임무 계획에서는 헤테로지니어티라는 거를 이제 키워드로 이제 핵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부 과제는 자율 유도 제어 기술인데요. 뭐 유도 제어라고 하는 문제 자체는 이것도 역시 더 뭐 오히려 임무 계획보다 더 먼저 무인 이동체 분야에서는 기술 개발이 시작된 분야이고,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아니면 무인기라든지 뭐 자율 이착륙 다 가능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과연 그러면은 얼마만큼이 더 필요한 건가? 이제 보면은 결국 현재 있는 무인 이동체의 자율 유도 제어 기술이 뭐 굉장히 시스템의 불확실성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의 불확실성이 있을 때에도 더 안정적으로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이 세부 과제는 uncertainty라는 것을 어떤 팀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세부 과제는 이제 결국 무인 이동체가 일회적으로 사용될 것이 아니라 이거를 뭐 지속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뭐 고장이 났을 때 임무 수행 과정에서 고장이 났을 때 대응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고장을 뭐 태생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건전성을 모니터링하고 시스템을 좀 더 그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헬스라는 고민이 이제 비이클의 헬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무인 이동체를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그러니까 연구 단계가 아니라 실제 운용 단계에서 생각하면은 핵심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헬스라는 팀을 가지고 고장 대응 및 건전성 진단 기술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세부 과제는, 이거는 초기에 사실 RFP에는 없던 과제였는데, 저희가 이런 그 자율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이 뭔가 통합적으로 검증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1, 2, 3세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어떤 기술들이 상당히 어떤 결이 다르고 아니면 뭐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현재 이제 실제로는 다루고 있는 문제의 스케일도 좀 다를 수가 있고, 뭐 비이클의 대수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알고리즘이 기법적인 어떤 그 기술의 검증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좀 더 확장성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세부 과제로 무인동체 총합 자율지능 협업 시스템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스케일러빌리티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실험실 알고리즘의 스케일에서 개발된 거를 실제 하드웨어로 가는 중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두 대 세대에서 적용됐던 어떤 알고리즘과 기반 기술을 어떻게 N대로 확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두기 위한 검증 기술을 저희가 이제 집중해서 4세부 과제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단은 이렇게 4개 세부 과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 목표는 전체 총괄사업단의 어떤 그 자율화에 대한 지표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어쨌든 레벨 4 이제 원격 감독 수준의 자율지능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세부 기술을 확보하고 그것을 이제 효과적으로 검증하는 게 이제 저희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무 계획, 유도 제어, 그리고 고장 진단, 고장 및 건전성 진단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어떤 그 핵심 원천 기술의 분야고요. 이것을 이제 4세부 과제가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고, 이것이 이후에는 이제 기술 실증단이랑 효과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저희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기술 실증단에 탑재되어서 실제 실환경에서 이제 운용 검증되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레벨 4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레이어에서의 어떤 그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고 이것을 검증하는 게 저희의 연구 목표입니다. 각 세부 과제별로 연구 목표가 이게 쭈루루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좀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후에도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뒤에 그림과 함께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세부 과제는 어쨌든 임무 계획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임무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무인동체를 활용해서, 그리고 환경은 어떤 제약 조건들이 있고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리소스는 어떤 제약 조건들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도 제어 기술은 결국 이렇게 임무가 부여되고 각각의 무인 이동체가 너는 어떤 일을 부여받았을 때 실제로 무인 이동체는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이동을 위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로를 계획하는 데서부터 해서 가다가 갑자기 닥치는 어떤 충돌을 감지하고 회피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자율적으로 비행하고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개발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목표에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어떻게 이런 데 적응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저희가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3세부 과제는 제목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쨌든 고장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 그래서 이게 고장에 둔감할 수 있는 어떤 하드웨어 소프트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또 실제로 고장을 진단해서 그로부터 임무 수행 가능 여부까지의 의사결정에 연결하는 부분까지가 저희 3세부 과제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4세부 과제는 1, 2, 3에서 개발된 것을 우선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1단계 많은 과제들이 많은 연구단들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1단계 검증은 주로 이제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4세부 과제의 가장 큰 역할은 1단계에서 저희 연구단 내부의 연구단 자체적인 어떤 그 통합 검증을 이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 하에서 이제 검증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후에 이제 실증단과 연계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또 실증단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딜리버하고 이런 이전에 저희 내부적으로 조금 더 확장된 스케일에서 이제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을 4세부가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각 세부 과제별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인 이동체 자율 임무계획 기술 개발에서는 결국 이제 임무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무인 이동체한테 뭔 일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시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사람이 앉아가지고 열심히 고민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무인 이동체들이 알아서 지네들이 굉장히 상위 레벨의 어떤 임무 디스크립션을 부여를 받으면은 그로부터 이 문제를 수학적으로 정식화를 하고 거기서부터 어떤 해를 찾아내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여러 개 이제 그 다수의 무인 이동체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해서 어떻게 동적으로 임무를 이제 할당하는 기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술목표 첫 번째 기술은 어쨌든 문제를 쓰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임무 정식화가 어떤 수학적인 포뮬레이션을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로부터 이런 것들을 각각의 무인 이동체에 임무를 부여하는 어떤 할당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보고 있는 거는 뭐 최근에 뭐 AI니 어쨌든 머신러닝에 기반을 한 AI 기술이 뭐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모든 연구 분야에서 느끼고 있는 바고요. 그러면은 이런 자율임무 계획에서도 저희가 뭐 기존의 통상적인 어떤 뭐 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최적화에 기반된 어떤 방법론을 넘어서는 어떤 그 기계학습에 기반을 어떤 된 방법으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 변화하는 동적인 상황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런 저희 개발하는 어떤 임무 할당 기법을 학습 기반으로 이제 학습 기반 임무 계획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저희의 스코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통합 검증은 기본적으로는 저희 이제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저희는 어쨌든 그 시뮬레이션 단계의 검증에서는 저희가 저 연구단의 4세부 과제와 긴밀히 협력을 해서 거기서 이제 통합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기술 실증단과 어쨌든 저희 이제 1세부 과제는 자율협력단이랑 연계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술 실증단에 저희가 개발한 어떤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를 이제 잘 딜리버하는 게 저희의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임무 정식화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제 그래서 저희 1차년도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임무를 정식화하는 문제를 이제 써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자율 무인 이동체의 임무를 정식화하는 연구가 처음부터 사실 조금씩 사람들이 들여다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기술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런 방식으로 문제를 기술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것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임무라고 하는 건 무엇이고, 임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요소를 갖춰야 되고, 또 에이전트라고 하는, 저희는 이제 뭐 무인 이동체를 이제 에이전트라는 용어로 많이 부르게 되는데, 에이전트의 각각을 특징 짓기 위해서는 어떤 구분을 통해 가지고 특징을 지어줘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뭔가 에이전트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 뭐 용어라든지 단어라든지 아니면 개념이 정립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복합적인 임무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들은 대개의 경우 어떤 특정한 임무 상황에서 무인이동체를 어떻게 특정한 무인이동체의 조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었다면은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이게 뭐 완전히 모든 어떤 상상 가능한 임무를 다룰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존하는 무인 이동체를 가지고 상상할 수 있는 또 그리고 뭐 향후에 향후 5, 6년, 5년이나 10년 이내에 개발될 것으로 생각되는 어떤 무인 이동체들의 조합을 가지고 어떤 임무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그런 임무들을 카테고라이즈하고 그런 임무들을 어떻게 계층화하고 카테고라이즈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좀 이따 몇 슬라이드 이후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연구 목표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어떤 특징적인 임무들을 이제 DB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세부적인 어떤 시나리오 단계로 가면은 뭐 이 DB가 굉장히 긴 DB가 되겠지만 저희는 최대한 어쨌든 추상적인 단계에서 그러니까 추상적이지만 문제의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어떤 DB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DB를 바탕으로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는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거는 이제 임무를 자동적으로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결국 이제 인간 운용자가 최상위에서 얘네들 데리고 좀 뭐 재밌는 일을 해보겠다 정도의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 일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을 가진 에이전트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으로는 어떤 임무 정식화가 적합한 것이고 그래서 각각의 필요한 파라미터들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이제 이거를 만들어주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저희가 임무 정식화 부분에서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도는 이제 이런 개념들을 이런 소프트웨어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이제 개념들을 잡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산 할당 기술은 뭐 사실 알고리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생각보다 뭐 현존하는 기법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절하게 특정한 어떤 스페시픽한 임무 상황 아니면 알고리즘 자체는 이제 뭐 일반화된 알고리즘이지만 어려운 점은 여전히 아주 굉장히 복합적인 임무를 한꺼번에 잘 다룰 수 있는 어떤 분산 임무 할당 알고리즘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존하는 알고리즘들을 잘 조합을 해서 문제를 잘 체계화하고 계층화해서 그것들을 잘 적용하는 이제 그런 요소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일종의 이제 불확실성을 어떻게 다룬다든지,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이런 그 임무 계획이나 아니면 분산 임무 할당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역할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태스크 앤 모션 플래닝이라고 하는 개념의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뭐 임무라고 하는 것과 작업이라고 하는 걸로 두 가지 용어를 가지고 많은 구분들을 하지만, 실제 작업에 들어가 보면은 작업은 또 세부적인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이 이런 계층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작업 및 경로 통합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각각의 레이어들을 너무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연구할 것인가, 그 플랜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연구 대상으로 많이 되어 있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최근에 나오는 어떤 그 기법들과 함께 그 에이전트의 다종성을, 헤테로지니어티를 잘 반영한 그런 기법으로 이제 개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하나 보고 있는 거는, 여기 뭐 슬라이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다종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 육상이냐 육해공의 다종일 뿐만 아니라 어떤 탑재체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종, 여러 가지 종류의 다종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점점 자율화되고 어떤 무인화된 어떤 체계들이 많아지면서 또 고려해야 될 점은 서로 자율화 레벨이 다른 개체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격 그 레벨 4의 오토노미를 지향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에 모든 그 비이클들이 레벨 4의 오토노미를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은 레벨 4의 오토노미를 가진 어떤 몇 개의 유닛이 있고, 또 레벨 2나 레벨 3 정도의 오토노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유닛들이 있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접목해 가지고 이런 플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점점 고민을 많이 해 나가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기술은 저희가 조금은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열어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징이, 결국 이 인공지능 기술은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 사업이 전체 7년이지만 다른 부분은 어떻게 보면 7년 후나 이전 7년 전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임무 정식화에 대해서 개발된 기술들이 어땠는지, 그리고 현재를 볼 때 앞으로 7년 후도 뭔가 엄청나게 다른 것이 생겨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엄밀화되고 좀 더 다양화되는 측면은 있겠지만, 뭔가 패러다임이 완전 바뀔 것 같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인공지능, 특히 이제 머신러닝 분야는 7년 전의 머신러닝은 지금의 머신러닝이랑 완전 다른 머신러닝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7년 후에도 완전히 다른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인공지능 기술을 저희가 임무 계획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당 부분 열어놓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에 잡혀 있는 것은 있지만, 최대한 좀 폭을 넓혀서 인공지능 기술이 저희 임무 계획을 만들어 가는데 효과적으로 접목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결국은 이제 그 임무계획 문제로부터 대개의 경우 이제 그 믹스드 인티저 리니어 프로그램을 불리는 최적화 방법이나, 아니면 이제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와 같은 어떤 강화 학습에 기반이 되는 어떤 그런 정식화를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 나온 어떤 솔루션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딥러닝을 어떤 그 좋은 펑션 어프로시메이터로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된다면은,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 지도학습 스타일의 학습을 또 하는 그런 지향점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그 임무 계획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전체적인 과정이 그런 강화학습의 틀에서도 문제가 쓰일 수가 있고, 그럼 강화학습 관점에서는 어떤 식의 접근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좀 또 집중적으로 임무 계획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아니지만, 사실상 그 인공지능 기술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는 결국 학습 알고리즘, 학습 데이터를 제너레이션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어떤 그 제너러티브 모델 기반으로 해서 실제, 그러니까 임무 레벨에서 데이터들이 얻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사실 현존하지 않는 개체들을 가지고 실험적으로도 실험하기 어려운 개체들을 가지고 이제 알고리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무 상황을 만들어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실제적인 어떤 그 제너러티브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에 가까운 어떤 학습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 것들도 저희가 함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게 저희가 이제 1세부 과제에서 전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 중에서 이제 그 다른 연구단과 좀 많은 관계가 있을 것 같은 게 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임무라고 하는 것들의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 스콥에 이런 대표적인 복합 임무를 몇 개 이상 만들어 가지고 잘 정리를 하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생각한 거는 현재는 한 9가지 정도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 중에서 좀 5가지 정도를 좀 잘 골라 가지고 문제의 특징을 잘 반영하니까 어떤 우리가 다수의 무인이동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임무들의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대표 임무들을 좀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해양사고 조난자 수색 구조 임무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환경오염 물질 모니터링 그리고 뭐 무선 통신망 구축, 정밀 녹음 뭐 이런 것들이 산불 발생 감시 및 진압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런 그 임무를 좀 특정한 컨텍스트에서 임무를 기술하는 이유는 사실 저희의 기법이나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임무 계획 알고리즘이 이런 특정한 임무 상황에서 적용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런 임무들이 이런 대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 임무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무인이동체의 활용 방안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 가시적인 예라고 지금 판단을 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임무 난이도 측면에서는 뭐 레벨 1, 2, 3라고 해서 그런 걸 좀 나눠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적인 임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임무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영역을 사진을 전체를 잘 커버하고 와라. 뭐 이 정도 임무라면은 환경도 정적인 상황이고 움직이는 거는 우리 개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 재계획이 특별히 많이 필요하거나 어떤 하이 프리퀀시의 재계획이 필요한 건 아닌 어떤 문제가 될 것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너무 심심한 문제가 될 것이고 이제 레벨 2가 보통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경은 변하게 되고 임무 재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무인 이동체들이 일을 잘하고 있으면은 뭐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일이 좀 안 될 것 같으면은 그것 때문에 일을 좀 다시 나눠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일이 발견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서 그걸 잘 반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2 정도의 어떤 임무 난이도가 저희가 보고 있는 많은 어떤 대상들이 거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레벨 3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단계의 어떤 임무 관점에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환경도 변하고 그런데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우리의 무인 이동체하고 별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바꿔가는 어떤 임무 상황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산불 진압 같은 경우는 산불을 진압함으로써 환경이 바뀌고 그러면은 내가 한 일 때문에 내가 다시 다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레벨 1, 2, 3 각각의 임무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레벨 1, 2, 3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육해공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것들이 주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 각각의 에이전트 단계에서는 각각이 어떤 기능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태스크가 감시를 하는 거냐 아니면 뭐 확인을 하는 거냐 아니면 투하를 하고 뭐 포획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뭔가 이제 어떤 종류의 뭐 통신 중계를 하는 거냐 그런 이제 그 간단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무인 이동체의 어떤 핵심 태스크들을 디스크라이브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대표 임무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뭐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총괄 사업단이랑 또 다른 그 실증단과 함께 얘기할 필요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대표 복합 임무가 실증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시연의 시나리오에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도와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세부 과제는 유도 제어에 대한 기술이고요. 특히 이제 그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개체가 많아지기 한 부분은 개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경로 계획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분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특히 여기서도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 기반의 방법으로 어떻게 더 그 기술의 성숙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또 하나는 실제로 무인이동체가 뭐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는 잘 되지만 실제 나가서는 많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좀 더 다양한 임무를 고려하면 할수록 점점 더 무인이동체를 운영하는 환경은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운용상의 어려움이 있고 또 외란이 큰 어떤 환경이 되었을 때 어떻게 거기에 적응을 할 것인가, 외란에 대처하고 그 또 외란에 대처할 수 있는 강건성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현재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충돌의 회피 뭐 어느 환경에 가든 우리가 모델한 대로 세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충돌을 잘 피해서 여러 대가 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충돌을 잘 피해서 감지하고 피하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거기에서 이런 인공지능 기반의 기법들이 이제 효과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 방법에서는 이세부 과제는 검증이 조금 더 복잡다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세부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요소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하드웨어, 자체적인 소규모 하드웨어나 아니면 소규모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4세부 과제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 또 기술 실증단과 이제 굉장히 타이트하게 연계돼서 검증되는 부분들이 요소별로 기술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부 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진도는 각각의 요소별로 이제 기법들을 분석하고 현존하는 기법들을 분석하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방향들을 이제 모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 경로계 기법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이제 그 학습 기반의 방법론으로 이제 확장해 가려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비학습 기법들을 잘 조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학습 기반 기법과 어떻게 잘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조건 및 외란 적응형 유도 제어 기법에서는 요거는 방법 하나는 어쨌든 외란을 다루는 것은 그러니까 외란을 관측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어떤 피드 포워드 텀 그러니까 외란을 모델된 외란을 이제 지우는 어떤 방법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란 적응형 유도 제어 기법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런 기법들이 조금 더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예측적인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리액티브 그러니까 반응적으로만 대응해서는 어떤 미래의 외란을 미리 서프레스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계학습 기반과 그리고 모델 기반의 방법을 잘 융합한 어떤 예측 제어 방법론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또 최근에 많이 이렇게 또 개발되고 있는 RL 강화학습 기법 중에서도 이런 적응적인 어떤 유도 제어를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돌 감지 및 자율 회피 기법에서는 저희가 특히 이제 그 학습 기반 기법을 먼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학습 기반 기법이랑 그리고 기존에 그러니까 좀 더 모델 기반의 어떤 그 비선형 MPC 모델 프리딕티브 컨트롤 기반의 기법을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여기서도 이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일종의 이제 태스크 앤 모션 플래닝 같은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2세부에서 보고 있는 태스크 앤 모션 플래닝과 그리고 이제 1세부에서 보고 있는 태스크 앤 모션 플래닝은 이제 용어는 비슷하지만 이제 레이어는 좀 다른 어떤 그런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이제 실증기 이제 검증을 위한 어떤 요소들을 좀 필요한데요. 저희가 사실 2세부 과제가 그러니까 좀 고민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 1세부 과제는 임무계획 관점에서는 사실 플랫폼의 운용 환경의 디펜던시가 좀 적은 편입니다. 날아다니는 애들이랑 기어다니는 걸어다니는 애들이랑 그리고 물속에 가는 애들이랑 속도가 다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어떤 동력학적으로 완전 다른 특징을 반영해야 되는 게 임무 계획에는 꼭 있진 않지만 또 자유 유도 제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서 저희가 6회공 그리고 해저까지의 어떤 그 기법 운용 환경들을 좀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에는 저희 이세부 과제는 이제 연계되는 게 그 해양 복합 쪽에 이제 연계가 되는 걸로 RFP 상에 나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획서에는 이런 그 수중 환경 얘기들을 좀 적었었고요. 근데 이제 조금은 그 총괄 사업단에서 검토 후에 이제 그 이세부 과제도 자율협력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 내용들은 좀 달라질 요소들이 이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건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잘 대응하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는 환경에서 그 불확실성을 잘 재서 적응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태생적으로 시스템을 불확실성에 둔감하도록 만드는 어떤 연구들이 유도 제어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저희가 보고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3세부 과제는 고장에 대응하는 기술과 고장 전전성을 진단하는 기술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방법을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태생적으로 좀 고장에 잘 대응하도록 만드는 기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고장을 발견했을 때 그걸 빨리 찾아내고 그로부터 임무의 수행 가능성을 판단해서 의사결정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유자유도 설계 기술은 하드웨어적인 어떤 시스템을 보팅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다중화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보팅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장 대응 기술에서는 여러 가지, 여기서도 이제 학습 기반의 기법도 역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모델 기반의 방법과 학습 기반의 기법을 잘 활용해서 임무의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고장을 탐지하고 그것을 식별하고 그로부터 가능성을 판단하는 단계의 일련의 어떤 과정을 잘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 검증에 있어서는 저희가 우선은 3세부 과제도 이제 4세부에서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검증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 부분은 어떤 하드웨어적인 특징에 따라 가지고 어떤 고장이 발생할 수 있을지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술 실증단과 이제 긴밀하게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유 자유도 설계 부분에 대해서 저희 1차 년도에 진행된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동기화 기법을 좀 연구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중화 소프트웨어를 동기화를 시키고 이로부터 어떤 나중에 보팅 알고리즘까지 이어지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무 수행 가능성을 이제 판단하는 기법은 결국은 이제 우선 진단을 해야 되고, 그럼 그 진단을 어떻게부터 할 것인가, 그런 이제 진단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할 것이고, 이로부터 임무가 수행 가능하다면은 뭔가 어떤 제어 로직이나 이런 것들을 재구성을 해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만들 것인지, 아니면 임무가 완전히 수행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판단까지 저희가 이제 그렇게 보고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무 수행 가능성 판단 기술은 저희가 임무계획 1세부 과제 임무계획이랑도 좀 연계를 시켜가지고 연구를 이제 진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전성을 분석하고 검증하는 기술에 있어서는 저희가 현재는 기존 연구를 이제 조사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학습 기반 방법이랑 이제 모델 기반 방법에서 어떤 것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들에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현재 지금 1차 년도에 진행을 해왔던 거는 실제 현장에서 무인정체를 이제 운용하시는 어떤 개발자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실제 봤더니 어디가 고장이 제일 많이 나더라 하는 설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장 진단을 하는 알고리즘 기법 자체는 이론적으로만 보면은 이론은 다 비슷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정말 쓸모 있는 어떤 고장 진단이라면은 그것은 이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고장에 대한 어떤 특징적인 요소들을 잘 반영한 기법들로 개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현장을 분석하는 연구까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세부 과제 설명을 이제 간단히 드리면은 결국 역할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4세부 과제는. 그래서 하나는 저희가 오픈소스 기반의 시뮬레이터를 1, 2, 3세부의 기술이 1단계에서 개발되는 1, 2, 3세부 기술이 통합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시뮬레이터를 4세부가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검증을 이제 계획하고 그걸 지원하는 역할이 이제 4세부가 하나 가지고 있는 큰 역할입니다. 또 하나는 자율지능 협업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중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실증단과 저희가 1, 2, 3세부의 기술이 각각의 기술 실증단과 연계돼서 이제 저희가 딜리버 해야 될 것을 딜리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은 또 다시 검증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그러니까 기술 실증단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시나리오에서 효과적인 시연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개발하는 모든 기법들이 다 검증이 됐다는 거는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임무계획과 기법까지 1세부 과제에서 개발하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또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가상과 실제가 연계되어 있는 어떤 자율협력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일부는 실제 기체를 활용하고 일부는 시뮬레이션 환경이
서로 연동돼 가지고 다수의 을 또 4세부 과제에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4세부 과제 이제 에서 이제 실제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어떤 그 임무 개념들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현실적인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함께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된 바는 어쨌든 통합적인 어떤 연구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런 그 뭐 이제 함께 저희가 세부적 과제 내부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어떤 통합 플랫폼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선 생각하고 있는 그 1단계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 오픈소스 환경은 가제보고요. 그래서 가제보 환경에서 이제 그 시뮬레이터를 이제 구축해 나가는 초기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어떤 자율협력 시스템 그 뭐냐 그러니까 실제랑 가상과 실제가 함께 연계된 부분은 기존에 항공연에서 보유하고 있던 그런 군집 비행체 운용 기술을 이제 더 확장해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좀 더 그 분산적으로 운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기술과 함께 하드웨어적으로도 조금 더 상호 운용성이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연구를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 자율지능 운용 기술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실제 무인이동체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입문 개념들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를 하고 운용 기술에 대해서도 이제 운용 기술과 그것을 활용한 어떤 검증 기법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 4개 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각각의 과제에 대해서 사실 이제 좀 많이 겹치는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는 어떤 성과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그 1세부 과제에서 1단계에서 목표로 하는 거는 어쨌든 그 임무를 분석하는 기술 그리고 이제 분산 할당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상 환경에서 이제 검증을 하는 거고요. 이제 나와 있는 숫자들과 같이 어떤 정량적인 목표들도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는 저희가 만든 어떤 그 소프트웨어적인 성과물이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기술 진단에 잘 탑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낼 어떤 그 결과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건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제 임무 분석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용자가 주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물질을 감시하고 매핑을 잘해라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브젝티브로 뭐를 정량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라 이렇게 이제 정해주면은 이거를 잘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각각에 대해서는 이거는 임무 난이도로 봤을 때는 레벨 몇에 속하는 것이고 작업 계획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는 지금 잘 나와 있는 어떤 정식화된 기법으로는 이런 기법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고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방법들을 이제 제안을 해줍니다. 그래서 관련된 파라미터들은 이렇게 되고 알고리즘들은 가용한 것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는 저희가 이제 이 각각의 가용한 정식화들 중에서 뭔가를 골라가지고 이제 답을 만들어내면 되는 상태로 저희가 이 소프트웨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분산 할당 기술은 저희가 좀 보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 다수의 어떤 다종의 무인이동체들의 특징을 좀 파악을 잘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를 효과적으로 잘 계층화시키고 여러 측면에서 다종의 그것을 다종성이 있을 때 이런 것들 잘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는 임무 할당에서 분산 작업 할당에서 나오는 아웃풋은 결국 무인이동체가 추종한 어떤 그 웨이포인트 리스트가 됩니다. 이동한 웨이포인트 리스트에다가 거기에다가 실제로 이제 스케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무인이동체의 태스크에 대한 스케줄 그리고 이동해야 되는 어떤 웨이포인트의 리스트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유도 제어 부분에까지 내려가면은 거기서부터 좀 더 정밀한 경로 제어와 그리고 좀 더 정밀한 어떤 그 기체 제어가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과제에 설명 학습 기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이제 다양하고 좀 넓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열린 측면에서 보고 있고 이런 것들 저희가 적어도 이제 정적 환경 그리고 동적 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는 학습 기법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부 과제의 주요한 아웃풋은 지능형 경로계획, 그러니까 이거는 분산된 어떤 경로계획 알고리즘 거기에다가 이제 적응형 무도 제어 기술, 불확실성을 잘 다룰 수 있는 기술
그리고 학습 기반의 어떤 자율회피 기술까지가 저희가 딜리버해야 되는 1단계에서 딜리버해야 되는 알고리즘적인 소프트웨어였고요. 이런 것들을 이 세 개의 핵심 기술 요소들을 이제 온보드에다 탑재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가 2단계에서 해야 될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기술들을 바탕으로 그 다인일 무인이동체의 경로계획 기술, 그리고 다수 무인이동체에서 분산돼서 활용될 수 있는 어떤 경로계획 기술들이 개발이 돼서 딜리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불확실성을 잘 분석한 그런 그 유도 제어 기술이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유도 제어 기술이 만들어지고 이게 탑재되어서 탑재될 수 있는 수준까지 저희가 결과물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돌 감지 및 자율 회피 기법에 있어서는 역시 이것도 이제 탑재될 수 있는 수준까지 저희를 목표로 저희가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이제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세부 과제 딜리버러블은 어쨌든 여유 자유도 설계에서는 탑재 장비에 이제 대장 소스 코드 관련된 어떤 소스 코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인 어떤 여유 자유도 설계에 대한 소스 코드를 딜리버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전성 분석에 대한 소스 코드도 저희가 이제 1단계에서 이제 그 만들어낼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 가서는 저기 이제 1단계랑 2단계가 이제 조금씩 이제 다른 거는 이제 대상이 되는 어떤 그 고장이나 아니면 특징들이 좀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2단계에 가서는 저희가 이제 그 매칭이 되는 어떤 기술 실증단과 잘 연계를 해서 거기서 어떤 테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까지 이제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3세부 과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개의 기술 실증단과 연계가 필요하게 되어 있어서 이제 그 총괄사업단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또 너무 다른 어떤 플랫폼에서 검증을 수행해야 되면은 또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얘기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유자유도 설계 소프트웨어는 가상 환경에서 검증될 수 있는 어떤 소스 코드와 그리고 이제 기술 실증기에서 검증될 수 있는 어떤 소스 코드를 저희가 딜리버를 할 계획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임무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알고리즘도 가상 환경에서 검증되는 버전이 1단계에 이제 만들어질 것이고 이제 실증기에서 검증될 수 있는 버전이 이제 2단계에서 만들어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세부 과제의 딜리버러블은 우선은 육해공 통합 시뮬레이터 오픈소스 기반의 시뮬레이터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거는 역할로 보면 사실 저희 1세부 내부에서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은 자율지능 협업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을 거고요. 이것도 역시 역할은 이제 1세부 내부적으로 기술들을 검증하는데 이제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지능 운용 기술 관련된 것도 저희가 조금 더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어떤 그 임무 개념들을 확장하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기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국은 지금 어쨌든 뭔가 또 이제 통합돼서 가제보 기반을 저희가 좀 고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통합된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도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시뮬레이션도 통합적으로 관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 협업 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 각각이 아까 이제 그 다종 이기종 간의 협업이 각각에서 얻은 데이터를 어떻게 잘 모니터링하고 분산화할 것인가 하는 그 미들웨어 레벨의 고민들까지 저희가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각각의 그 이중화를, 그러니까 3세부 과제의 어떤 지원 차원에서 어떤 이중화를 위해 가지고 임무 컴퓨터를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 하는 기술까지 저희가 이제 보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반 통합 자율 운용 기술도 저희가 함께 임무 확장성 측면에서 이제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증 계획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말로는 그냥 거의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1단계 그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그래서 1단계 때는 저희가 4세부에서 개발할 그 오픈소스 기반의 시뮬레이터에서 각각의 1, 2, 3세부 기술을 검증을 한다. 이게 기본 아이디어고요. 그 다음에 4, 5, 6, 7년도 2단계에 들어가서는 사실은 이건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타임라인을 만들기보다는 기술 실증단의 타임라인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 2, 3, 4세부 공통적으로 기술 실증단의 그 타임라인에 잘 맞춰가지고 저희가 2단계 검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세부 같은 경우는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서는 뭐 저희가 그 뭐 4세부 개발되는 어떤 뭐 시뮬레이터에 더해가지고 뭐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이세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어떤 시뮬레이션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검증에 있어서도 이제 그 기술 실증단과의 검증에 있어서도 뭐 조금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그 알고리즘 기법 만들어진 기법을 어느 단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검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지금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내용들은 조금씩은 다 변경과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뭐 크게 보면은 어쨌든 2단계의 그 기술 실증단의 검증을 잘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타임라인을 맞춰서 잘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세부도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는 가상 환경에서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실증기 적용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실증기에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4세부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이제 4세부는 사실 역할 자체가 검증에 있기 때문에 뭐 검증을 검증한다고 하는 게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검증이 잘 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를 통해 가지고 1, 2, 3세부의 기반 기술들이 잘 검증돼서 이것들이 실증기에 연계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뭔가 스무드하게 연결이 될 수 있다면은 그것으로 4세부 과제의 어떤 기술 실증이 이루어진다고 저희가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이제 마지막에 다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제는 내역 사업 간에 저희가 어떤 연계가 필요한가.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저희는 역할은 1, 2, 3세부는 무인 이동체에 다수 다종의 무인 이동체를 지능을 높이는데 필요한 어떤 핵심 기술들을 1, 2, 3세부가 개발을 하고, 이런 기술들을 세 가지 기술을 4세부에서 개발하는 어떤 검증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검증을 할 계획이 핵심 가장 기본이 되는 기법 그 개념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실제 이제 기술 실증단과 각각이 다 연계가 돼가지고 또 이제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2단계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 실증단 분들과 좀 뭐 긴밀하게 협력하는 게 매우 필요하지 않나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는 이제 다른 타 원천기술 사업단, 특히 이제 항법연구단과는 저희가 진행 상황을 좀 잘 알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희의 자율유도 제어 기술은 이제 항법과 사실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항법 솔루션들이 항법에 대한 정보들이 오게 되고 저희는 어떤 것들을 바탕으로 유도 제어를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연계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통신연구단에서 개발되는 기술들은 저희가 임무 계획에서 이제 다수의 그 무인이동체 를 운용할 때 어떤 식으로 이런 네트워킹을 해서 이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측면에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그 기술 실증단과의 관계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 그 1차적인 목표 중요도가 있겠지만 이제 통신연구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연구와도 어떤 그런 그 컴패티빌리티가 있을 수 있도록 이거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HMI 연구단이랑도 저희가 좀 같이 고민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 게요. 결국은 저희가 뭐 자율화 레벨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완전 풀 오토노미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 운용자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운용자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HMI 연구단과도 잘 조율을 해서 그 수준이 서로 이제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이라고 기대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실증의 연계 계획은 저희가 뭐 각각의 1, 2, 3세부가 뭐 초기의 RFP 단계에서는 세 가지 과제가 다 다른 실증단과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초기에는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단은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또 실증단은 세 개가 다 달라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사업단에서 착수회의 때 검토하신 이후로는 1, 2세부 과제는 자율협력단이 이제 집중될 것 같고요. 근데 3세부 과제는 이제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육공복합 쪽에 그 무인기가 주요 대상이었는데 이제 PCAUB, 그러니까 해양복합단의 AUB도 이제 그 적용 대상이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필요한 요소, 그러니까 개발되는 기술을 어떻게 잘 똑같은 일을 두 번 하지 않고 잘 검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 연구 일정은 뭐 시간축으로는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근데 뭐 이게 시간축에 표시된 게 꼭 중요하다기보다는 저희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검증에 대한 어떤 검증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잘 시간에 맞춰 잘 진행할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